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KB손해보험의 김동훈 팀장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마레라고 합니다. 변화, 집중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 기운처럼 여러분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새해 첫 영상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영상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2026년부터는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다뤄볼까를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달라지는 법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약물운전 단속이 2026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마약류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타액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만 합니다. 약물운전이라는 게 꼭 마약뿐만이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운행을 하시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안착이 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땐 술을 마시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2026년에 완벽하게 정착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이런 장치들로 평생 꼬리표를 달고 운전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꼭 명심하시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운전면허 시험을 신규 취득할 땐 자율주행 차량 및 전기차 등의 교통안전교육이 신설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임직원분들께서는 이미 이 면허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쿠전에서의 속도 규정이 30에서 전체적으로 20km로 바뀐다. 맞나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2% 이하로 강화된다는데 사실일까요? AI 카메라로 꼬리 물기와 같은 무인 단속 시스템들이 늘어날 거라는데 맞나요? 와 같은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경찰청 발표가 있는 자료들은 아니니까 이런 잘못된 보도들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잘못된 정보 또한 우리가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헷갈리기 쉬운 교통법규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평소 우회전을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일단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차량을 완전히 멈춘 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해서 천천히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행하는 방향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는 보행자가 만약에 없다면 멈추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자마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회전을 한 다음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줍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예를 들어 발을 내디디려거나 손을 흔들거나 이런 건너려는 의사가 보인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경우입니다. 신호등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화살표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죠. 이처럼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의 유무가 차량이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면 우회전을 할 때는 그냥 일단 멈춘다 생각하시는 것이 사고 예방과 벌금 방지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못된 우회전 방법으로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전달이 되었을까요? 다음은 우리 2025년 작년 한 해 롯데 웰푸드에서는 어떠한 사고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공유해 드려 볼 테니까 잘 봐주시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고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주행 중 회전하거나 차선 변경 간 사고입니다. 전체 사고의 약 30% 정도의 볼륨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유형의 사고인데요. 지역이나 어떤 도로 유형들을 막론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많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에 이르는 사고 금액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정말 하루를 바쁘게 이동하다 보니까 서두르다가 벌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점은 이런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대물 처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차량이 제법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주게 되는 피해는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리비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 차량 렌트 비용까지 보험금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고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차선 변경이나 회전 주행을 할 때 주의를 잘 살펴서 운행하신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보험금도 참 보험금이겠지만 자칫 이런 사고로도 임직원분들의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살펴볼게요. 주차나 출차 중 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이죠. 사고 금액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다 보면 건물 외부에 나와 있는 이런 돌출 간판을 차량 탑이 부딪혀서 파손되는 사고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주행하다가 건물 배관을 파손한다든지 후진하다가 외벽을 파손한다든지 출차 중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해서 파손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신경을 쓴다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인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고들이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좁은 공간을 지나쳐 가실 때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신중하게 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탑 차량 뒤쪽에 문이 열려서 발생한 사고인데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접수되는 사고인 것 같아요. 특히나 차량이 바로 출발하면서 도어가 열리면서 주변에 서 있는 시설물이나 차량들을 파손하는 접수가 많아요. 이런 개문 사고는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자칫 이 도어가 열려서 지나가는 보행자라도 다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절대 문 열림 사고를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거래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땐 도어의 잠금 장치가 잘 잠겼는지 2번, 3번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운전자 스스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주신다면 분명 근절할 수 있는 사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개선된다면 보험사로 지출하게 되는 보험료도 줄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차량 수리비도 절감이 될 수 있으니 모두가 함께 운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고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은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를 하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작년 우리 웰푸드에서 발생했던 추돌 사고 중에 하나 이슈인데요. 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한 추돌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규모가 좀 제법 크게 발생한 건이어서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상대 차량의 파손은 물론이었고요. 우리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좀 부상으로 이어지면서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그래도 큰 부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이번 사고로 우리 차량은 1,600만 원 정도의 차량 수리 견적이 발생을 했고요. 해당 차량이 2톤이다 보니 자차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종이라서 온전히 회사가 수리비를 감당하게 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고였는데요. 나한테는 없는 일이야 라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운전 중에는 휴대폰 조작과 같은 이런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은 꼭 삼가해서 운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웰푸드의 전기 차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 차량은 구동 배터리가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죠. 대부분 차량 가장 아랫부분에 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노면이 고르지 못한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 높은 방지턱이나 물웅덩이, 포톨들과 같은 이런 상황에 바퀴가 빠지면서 배터리에 꽝 하는 충격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를 수리한 경우가 작년에도 2~3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구동 배터리는 대부분 수리가 불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차종마다 다르지만 통상 1,500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도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배터리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배터리 손상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수리비입니다만 갑작스러운 파손으로 리튬 전지에 이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화재 사고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기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뭐 가속이라든지 제동 능력이 좋다 보니까 타이어 소모도 빠르다고 합니다. 차가 잘 나간다고 막 팍팍 밟지 마시고 천천히 운행하시면서 우리 안전운전도 하고 타이어도 좀 아끼게 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행 습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날 영상이다 보니까 그동안 임직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영상도 잔소리도 다소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영상 회차가 좀 거듭할수록 임직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저 김 팀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우리 모두가 고치되어서 26년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좀 근절하는 한 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파이팅하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 팀장도 여러분의 안전운전에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힘이 되는 채널이 될 것 오늘도 약속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